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북면 지역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은 고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신설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는 이곳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창원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재배치하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고교 이전 재배치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창원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일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장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경남교육청 손재경 행정국장도 나와주셨습니다. 학부모를 대표해서 창원 북면 신도시에 있는 무동초등학교 박지연 운영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창원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왜 이슈가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재경 행정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창원시 북면 강계 무동지구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학생 수용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3개교를 이전 신설하였고 중학교는 2개교를 이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아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지금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들 창원시 그 하포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동창회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추진이 좌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학생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창원 북면 신도시 주민들은 고등학교를 새로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신설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어떤 이유인가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가 1.5km로 한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되면 저희들이 수용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통학거리, 통학 여건을 해갖고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저 시군 전체를 창원 같은 경우는 제1학교군, 성산구, 어창구를 갖다 한 학교군을 묶어서 수용시설을 갖다가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신설 요인이 없다. 이렇게 지금 추진된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럼 창원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배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작년에 마산의 모 고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려다가 동창회와 지역 주민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대의 부닥치가 좌절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최승일 단장님, 공론화 추진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뭐 어떤 각오로 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이끄실 계획이십니까? 네, 처음 도교육청에서 정책 수기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교육 관계자로서 학부모로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청, 제주교육청 사례를 통해 의제 선정과 방향도 학습하게 되고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참여하는 정책 개발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찰자가 아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참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장을 맡게 되면서 제가 우리 추진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론화 추진단의 역할은 개인의 성과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니 충분한 수기와 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수기하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추진위원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합리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공론화 추진단은 도민 전체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구성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6개 영역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교육 전문가 2명, 교직원 2명, 학부모 2명, 교원단체 2명, 시민단체 2명, 공론화 전문가 1명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론화 전문가는 교육청에서 위촉하였고 교원단체는 경남교총과 정교조 경남지부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은 모두 공모를 통해 선정 위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마무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동초등학교 박지은 운영위원장님. 네. 학부모를 대표해서 오늘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시청자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동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저희 학교는 창원 북면 신도시의 무동리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아주 대규모 학교고요. 저희 감계 무동지구가 북면 신도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개, 감계초등학교, 북면초등학교, 무동초등학교 3개가 있는데 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거대 학교들입니다. 네. 자, 그럼 창원 북면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이어져야지 말이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 학교 123학급 3,100명이고요. 중학교는 2개 학교 27학급 83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2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이 4,160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학교가 계속 부족한데 지금도 초등학교 3군데는 이미 증축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무동초등학교가 제일 최근에 증축을 완료했고요. 일주일 전에 아이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금 증축을 한 번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교실 부족이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은 증축을 해도 내년에 입학생이 300명이 입학을 하면 학교가 또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일 큰 문제는 교실이 부족한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급식소나 운동장 같은 시설도 작게 지어졌기 때문에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바자회 같은 건 같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급식소도 3부제 배식이라고 해서 아침 먹고 등교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점심을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나눠서 먹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무동에는 중학교도 없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이전 재배치를 할 거고요. 이전 재배치하는 창북중학교 같은 경우도 5년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계속 반려를 시키셔가지고 이번에야 이제 내년에 개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무동의 아이들은 지금 아침에 왕복 1시간 정도까지 버스를 타고 감계까지 가고 있고요. 감계 아이들은 내년부터 감계 중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동으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통학거리가 일단 길어지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일 큰 문제고요. 아침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최장 2시간까지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침에 지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학습권에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통계를 일단 보면 현재 교사당 학생 수가 경남은 13.6명, 의창구도 16.2명인데 무동초등학교가 21.8명, 감계초가 22.8명, 북면초등학교 역시 22.8명이고요. 학생 수 역시 경남이 15.9명이 평균인데 무동, 감계, 북면초등학교는 25명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분명히 30명, 40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20명 전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과밀 학급이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요. 교실 부족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교육의 기회조차 북면의 아이들은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통계만 봐도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들을 다 합치면 10,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아직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한테 정말 엄마들한테 가슴에 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먼저 공론화 제1의제로 저희 북명고 신설을 채택해 주신 단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께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가 북명고 신설 통폐합 이전 이제 바로 결정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학부모들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조금 없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 5년간 저희가 북명고 신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역시 그랬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만든 창원 시민들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부까지 알릴 수 있고 이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공론화를 시작하게 된 것조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최승일 단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공론화를 통해 북명고가 당장 내년에 신설이 이전 재배치가 허락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2023년에 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생기려면 지금 중학생들은 전부 다 그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고 5학년, 6학년 정도 갈 수 있는데 최소한 1,500명의 아이들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시내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최대한 빨리 나고 행정 절차를 좀 단축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창원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경남교육청의 첫 공론화 의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장님, 공론화 과정 모델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7일 화요일 5차 위원회에서 경남교육청 공론화 과정의 설계의 모델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론화 모델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론조사형과 덴마크식의 합의회의형 방식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의 모델이 장단점이 분명하여 공론화 의제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론화 추진단에서는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라는 의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두 가지 모델의 융합형 모델을 만들어 공론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형 모델은 총 5단계의 과정을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 설문조사로서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창원 시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통한 원탁대 토론회의 구성 및 학습 과정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2단계는 타당성 연구 용역으로서 창원시의 학령 인구의 변화 추이는 물론 관련 연구의 검토 등을 토대로 한 이전 요인을 발췌하게 됩니다. 3단계는 300인 규모의 2회에 걸친 원탁대 토론을 개최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4단계 수기단에서는 합의회의를 통한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되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권고를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네, 공론조사형 그리고 합의회의형 방식의 융합형 모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왜 이렇게 융합형 모델이 어울린다고 보셨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추진단에서는 공론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의제 선정 이후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했고요. 또한 공론화 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반영될 수 있는 수기의 과정과 효과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융합형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공론화 모델이 공론조사형 모델이었습니다. 이 공론조사형의 경우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에 비해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합의회의형은 소규모의 수기단이 충분한 수기를 통해 사회적 학습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기단의 수기를 거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청 공론화 의제인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충분한 수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공론조사형의 장점과 합의회의형의 장점을 융합한 경남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융합형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융합형 모델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융합형 모델 같은 경우는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 방식을 접목해서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저희도 일단 합의회의형 방식에서 대표성 문제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융합형이라고 하여도 수기 단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시겠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부 공론화를 통해서 북명고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학부모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공론화 추진단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공론화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 정도의 여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지난 5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평생 싸울 걸 북면와서 다 싸웠다 싶을 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들의 5년간의 노력이 교육청의 강한 의지와 합쳐져서 8개월 동안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면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 방식의 융합형 모델로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이 난다면 학부모들과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공론화 과정에 북면 신도시 지역 학부모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참여를 한다는 거 공고는 사실 저는 공지를 보고 뉴스를 보고 저희들은 알게 됐고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던데요. 공론화 추진단 아까 단장님 설명하셨다시피 6가지 영역의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영역은 사천과 창원, 마산 지역에 있는 학부모 2분이 계시고요. 시민단체 영역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경남 지부와 결의 하나 경남 본부에서 한 분씩 지원을 하셔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이번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됐던 주제가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비롯하여 편안한 교복, 초중고 9시 등교 정책, 학생 머리 염색 및 장식 허용,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개선 방안, 학내 교내외 핸드폰 사용, 학부모 의무 교육제 도입 등 총 7건이었습니다. 그 7건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희 북면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을 보면 다양한 부분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온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북면고 신설과 관련한 안건이기 때문에 북면고와 관련된 저희 실제 학부모들이나 직접 겪고 계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북면고 신설을 위한 공론화 추진단이 아니라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안건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은 그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시면 지역 학부모들은 아직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면고 신설안이 아니더라도 안건이 결정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안건에 맞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성으로 추진단에 변화를 주는 절차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역 학부모들의 참여가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면고 신설을 첫 의제로 선정해 주신 추진단에서도 북면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다른 안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를 챙겨주신다는 점에서는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론화 과정엔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학교 운영위원장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과 간담회도 열고 서명 운동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희 나름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였는데요.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추진력을 받아서 꼭 성공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장님. 이번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공론화 추진단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실무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그 다당성 국면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다당성 연구 용역, 원탁 토론회, 사전조사 등의 업무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공론화 추진 과정을 좀 알아봤는데요. 단장님,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추진단은 7월 19일 공론화 추진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7차 위원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는 위촉식 이후 서울교육청의 공론화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3차 위원회에서는 정책 수기의 개념과 방향,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최종 의제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4차, 5차 위원회에서는 사례에 맞는 수기 모델과 관련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 공론화 모델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6차 위원회에서는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한 세부 계획 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 7차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사전 설문조사의 표본 설계, 문항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며 바로 사전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타당성 연구 용역이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탁대 토론회의 전체 설계가 이루어져 원탁대 토론회 진행을 위한 업체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제 선정 이후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추진단은 정례 회의를 통해 많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사전 조사 단계, 방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실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여론조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창원시 전체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표본은 창원시 전체로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그 구성은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하게 표본을 추출합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학생 및 학부모,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및 학교 급별을 기준으로 하여 청와 추출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시민의 경우 단순 무작위 추출한 200명으로 구성되어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묻게 되는 내용은 북면 지역 학생의 통학 상황과 공론화 추진 관련 내용 등 인지형 질문을 선배치하여 질문한 후 이전할 고등학교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선정 이유 또는 반대 이유 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과정은 창원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타당성 연구 용역 수행 업체는 지난 9월 11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총 연구 용역 기간은 90일로 예정되며 12월 초경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용역 진행 중 중간 보고회를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 용역의 방향성과 결과물의 예측과 관련한 점검을 한 후 최종 보고회를 통한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최종 결과물은 2차 원탁대 토론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2차 원탁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학군,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학령 인구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 추이, 고등학교 교육 여건 분석, 타시도 이전 재배치 및 유휴시설 활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 모델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300명 규모의 토론단을 구성해서 두 차례 원탁 토론회를 거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탁대 토론회는 토론으로 거치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한 학습 효과의 측정을 통한 공론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전조사에서 나온 표본을 토대로 하여 300명 규모의 토론 참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실시 시기는 11월 중순경 1차 토론회를 거쳐 12월 초중순에 2차 토론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사전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한 학습과 북면 지역의 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토론 촉진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타당성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한 이전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참관하게 되며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각 원탁별로 배석하여 토론을 돕게 됩니다. 원탁대 토론회에 참여하는 대상은 창원 시민 300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1, 2차 토론회에 모두 참석 가능한 토론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 비율은 창원 1학군, 시민, 학부모, 학생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통합 창원시, 마산, 진해 지역의 시민, 학부모, 학생 40%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은 30명 이내의 전문가 그룹의 수기단을 꾸리고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들었는데요. 이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수기단은 30명 규모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쯤 구성하게 되는데 구성이 되면 충분한 학습과 수기를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와 2차 원탁대 토론회를 참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을 통해서 본 수기 과정에서 합리적 도출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1차 원탁대 토론회와 타당성 연구 용역의 결과,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난 2차 원탁대 토론회 결과 모두 종합한 내용들이 수기단에 제공됩니다. 이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수기단은 12월 초부터 1월 초순까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결론을 토대로 하여 추진단은 교육감에게 정책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공론화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지역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다시피 저희 지금 사전조사와 원톡 토론회 참가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승일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조사는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의견조사 그리고 원탁 토론회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연구에서는 창원시 관내 1학군 고등학교 여건 분석을 통한 이전 가능한 고등학교 재시 및 수용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300여 명이 참석하는 원탁 토론회에서도 60% 정도를 1학군의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사전조사와 원탁 토론회에서 참여 선정, 대상군 선정에서 대상자 선별 조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북면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0%라는 것에서 북면의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퍼센트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작년 가포고 북면 이전을 추진하시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통폐합 역시 절차상 진행만 하다가 그치지 않도록 통폐합으로 선정된 학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또다시 가포고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요? 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면에 있는 학부모들을 원탁대 토론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진단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이블당 한 명씩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 학습 과정에서도 북면 신도시의 고등학교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북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북면고 신설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론화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북면 지역의 학교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론화 추진단에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학부모 설득, 동창회 학부모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사전 절차를 걸리면 한 4, 5년은 걸리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론화 추진단에서는 우리 창원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 변화 추이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재배치하는 이 안으로 삼고 이와 동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창원시 교육부와 그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협의를 해서 사진에라도 이게 되는 것 같으면 단독 신설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이 도출될 텐데요. 언제쯤이면 최종 권고안이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될지 단장님, 언제쯤 전달이 되는 겁니까? 네, 5단계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12월 중 타당성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원탁 대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수기단의 수기를 시작으로 1월 중에 수기단의 합의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하여 추진단은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고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최종 권고안이 나오고 나면 고교 이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대상 학교가 확정되고 나면 일단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학부모 6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하고 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내년 4월경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되고 나면 확정되더라도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설계 과정 이런 과정을 하면서 총 3년의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3년 정도 개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중2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설계 용역비는 미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통과되면 바로 설계 용역부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설은 아니지만 학교 이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교육부하고 수시로 지금 접촉을 해서 단독 신설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면 지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학급 30학급 그리고 특수학급 1학급에서 31학급 규모의 학생 수 900명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3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론화 추진단과 별개로 창원시와 사전 접촉을 통해서 창원시와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경남도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갖고 사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의견 조율이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단계들을 앞으로 많이 거쳐야 하는데요. 학교 이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운영위원장님, 당장의 불편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입주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겪어온 일이고요. 앞으로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 3, 4년 안으로도 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다행인 듯 싶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의 900여 명에 이르는 중학생들이 3년 안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다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될 것이고요. 내년 2월 공론화의 성공으로 신설이 극적으로 확정된다 해도 지금의 중학생들은 그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지금의 북면 고등학생들처럼 추가 비용을 내고 사설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든지 부모들이 차량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통 노선도 없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2일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교육청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북면 인근 학교로 우선 배정을 요청을 했고 교실 부족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으며 버스 노선, 직통 노선 등 증설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저희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간담회 당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시고 따져보신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부분이 대부분 여러 상황들에서 불가한 것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여러 평균값들과 규칙 등을 따져보고 저희에게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동감개가 입주한 지가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와 학교 생활에서 고생하고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북면의 아이들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실 부족으로 인한 학기 중 증축 등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 위험에도 있고요. 교실이 부족함에도 추가 신설이나 다른 대안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한 해 한 해 버티고 인구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안 된다면 그와 저희 부 생각보다 더 현명한 다른 대안을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전 대상 학교가 선정이 될 텐데요. 이 이전 대상이 되는 학교 주변의 주민들 또 학부모들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후유증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배정 문제와 학기 중 정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책 회의를 할 때 고등학교 우선 배정 가까운 곳에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니까 올해 한 431명이 북면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든지 아까 학부모 차량이라든지 노선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요 인근에 한 48분 버스로 먼 데는 지금 80분, 1시간 20분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배정하는 문제를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고등학교 배정 문제와 또 얽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학기 중 정축 요 문제도 이거는 지금 북면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향후 2년간 학생 수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급당 35명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급당 33명을 해갖고 받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받을 때부터 저희들이 정축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교육청에서 그거는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학교 규모를 결정하지 않느냐 이해를 하시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30억을 초과하거나 중투 금액에서 30%가 초과하는 것 때문에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 장류 지역에서는 한 신설학교에서 3번까지 정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투할 때 올라가서 이런 실태를 설명드리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좀 신설 예산을 줄 때 좀 반영을 해달라 했습니다도 아직 재원 부족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전 재배치가 학교가 선정되더라도 지역 주민의 그게 반대에 부닥치는 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학생 수가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 고등학교 3학년이 37,000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출생아가 경남에 2만 명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는 것도 그 기간에 우리 경남 지역의 45% 이상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산율이 올라서 학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신설 지역으로 택지 개발 지역으로 학생이 이동함으로 해서 도심 지역은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되고 신도심은 학교가 없어서 수용시설이 부족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마산 지역의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을 통합해서 학교를 통합했고 운영하고 그 유효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마산시의 창원시의 구도심 프로젝트와 같이 어울려서 저희들이 폐교 시설을 활용해서 도서관으로 개관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 단독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와 협력해서 구도심에 낙후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주민들이 바라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요걸 갖다가 해서 구도심이 다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한다면 주민들도 선뜻 호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단장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결정 이후에 갈등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뭐 없겠습니까? 네, 의제 선정 이후 공론화 과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추진단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의제 선정을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째, 1단계가 이전 요인에 대한 제시, 두 번째, 이전 학교 지정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책임감 있는 공론화 추진단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3단계까지 공론화 추진단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3단계가 지정된 학교와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서는 정책 권고에서 활동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학교의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소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선정 요인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병행할 수 있는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학교의 사회시설 또는 학생복지시설로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갈등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 역시 단장님이나 국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내 집 앞에 있던 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면 그 지역 역시 북면만큼 통학 거리가 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 이후 분명히 갈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동에 이전하는 창북중학교 역시 교육부의 중투위 심사에서 무동중학교 신설 불가로 4번의 재검토가 있었고요. 거의 5년의 시간이 걸려서 온천에서 무동으로 내년 3월에 이전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전하는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이전 후 남은 학교의 구 건물과 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 문화적 공간으로 변신과 보상을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박종훈 교육감님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전하는 곳이나 남겨진 곳이나 모두를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북면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는 비단 이 북면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2, 제3의 북면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은데요. 자, 국장님, 학생 수 변동 추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도교육청의 학생 수 2010년도와 2019년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학교 수가 2010년도에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946개에서 학생 수가 48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19년도에 학생 수가 37만 7천 명이고 학교 수가 954개입니다. 학생 수가 10만 7천 명 정도 줄었는데 학교는 8개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입학 아동이 늘어서 취학 아동이 늘어서 학교가 늘은 것이 아니고 신설 지역에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이동함으로 해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설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폐교보다는 신설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학생 수는 10만 명 우리 경남에 줄었지만 학교가 일이 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면 지역도 신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재배치로 되는 건지요? 그래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중학교는 5,000세대 해가지고 학교 1개교시 신설을 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2018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학생 수가 초중고 학생 수가 거의 한 45.5% 정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느는 것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학교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교육부에서 4, 5년 전부터 학교 총량제라는 개념을 들여가지고 학교가 하나 신설되는 것 같으면 폐지를 시키고 이런 걸 해나가는데 그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을 때 그 인근 소규모 학교를 신설 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학교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전 재배치 개념이 생겼습니다. 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이 첫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창원 북면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승일 단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경남도 교육청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을 도입하고자 어렵게 시작한 정책 수기 공론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저 또한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경남도민 전체의 관심과 수긍이 이루어질 만큼 합리적인 수기 모델과 과정을 설계하고 충분한 수기 모습을 보이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공론화된 정책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함께 충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손재경 행정국장님. 예, 저희들은 공론화 추진단의 의견과 병행해서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북면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문제임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자체 이전은 교육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창원시, 우리 교육청 지원 분담을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오신 박지은 운영위원장님. 정말 평범한 직장맘이 오늘 여기 나와서 떨리는 가슴으로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얼마나 북면고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몇 년간 옆에서 지켜봐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이기에 오늘도 교육청과 공론화 추진단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 특별히 뭔가를 더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시내의 다른 아이들처럼 공평하게, 균등하게 학교에서라도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때문에 멀리 이사 와서 등하교가 너무 힘들다 소리 들으면 엄마들이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북면의 고등학교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신설이든 이전 재배치이든 다 좋습니다. 그냥 학교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시와 교육청과 경상남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이 창원 북면 신도시 지역 학교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